유료 강의 또는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309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를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돈 버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안 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가슴 설레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 1호 습관 멘토로서 이 땅에 더 많은 습관 가족이 탄생하도록 도와서요. 지금보다 많은 가정들이 딱 2배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습관 가족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습관 가족이 뭐냐면 부모가 먼저 좋은 습관을 시작을 하면 이 부모의 좋은 습관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좋은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좋아하는 일로는 당연히 처음에는 월급만큼 돈을 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아이들 교육비나 뭐 생활비 이런 거를 걱정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허겁지겁 포기하게 될 거란 이런 좀 걱정 때문에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도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청, 정다르크, 이렉타르, 대학생 김모신, 그리고 박세리 마인드 코칭 대표에게 유료 강의 또는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309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를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돈 버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공통점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 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자,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야구 선수가 안타를 이렇게 탁 치고 이제 3루 방향으로 1루가 아닌 3루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하면 결과는 아웃일까요? 아니면 세이브일까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타자가 아무리 빨리 3루에 도달하더라도 심판은 그 선수를 이렇게 아웃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야구 경기는 순서대로 1루부터 밟고 2루와 3루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야만 득점을 인정하는 요 순서대로 해야만 득점을 인정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메어 못 쓴다. 네, 이 말 들어보셨죠? 네, 바느질 하기 전에 이 바늘을 구멍에 이렇게 실을 먼저 이렇게 넣은 후에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안 하면 낭패를 본다는 이런 격언입니다. 네, 돈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버는 방법도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무시를 하고 빠르게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을 입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은 여러 명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돈 버는 순서에 관해서 연봉 10억 유튜버 자청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청은 아무리 이 사업적인 기술이 좋아도 이 정체성 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 정체성을 이제 큰 틀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사업적인 스킬을 작은 틀로 비유를 했습니다. 핵심은 인간은 이 큰 틀, 이 큰 틀만 알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책을 읽기 때문에 이 큰 틀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작은 틀, 이 사업적 기술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힘주어 말을 합니다. 자청 본인도 이 얼굴도 못생기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던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청도 어렸을 때는 난 연애도 평생 못할 거야, 또 돈을 못 벌 거야, 자동차도 못 살 거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군대 가는 이병열차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증조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였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원래 이제 꼼꼼하지도 않고 협상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난 사업가가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정체성 변화와 함께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자본 창업으로 연봉 10억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연매출 55억 회사를 운영하는 정다르크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주장하는 돈 버는 순서는 자판기 이론인데요.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판기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속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이 자판기는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저렴한 자판기인 1단계 자판기부터 또 2단계 그리고 가장 비싼 3단계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단계 자판기는 가장 싼 자판기로 무자본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처럼 이 무형자산으로 설치하는 자판기예요. 근데 저도 이제 9개의 월급 말고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뒤에서 이 정다르크의 자판기 이론에 따라서 제가 1단계는 뭐를 갖고 있고 2단계는 어떤 자판기를 갖고 있고 3단계는 어떤 자판기를 갖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재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자판기가 바로 1단계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1단계 자판기보다는 돈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2단계 자판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단계 자판기의 예시로 지식과 재능을 전자책이나 아니면은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서 크몽이나 클래스 101, 클래스 U 이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판매하는 것이 이제 좋은 예고요. 일단 이렇게 전자책을 등록해 놓으면 추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저 같은 직장인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은 자판기 일종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쉽지만 아니에요. 이 자판기는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하는 것을 지향을 하는데요. 이 월급쟁이들은 시간을 연봉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된 월급만큼 1대1로 교환해서 받기 때문에 자판기 이론에 따라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면서 꾸준히 자판기를 만들 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2단계 자판기는 유자본 창업입니다. 1단계는 무형의 자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좀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2단계는 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없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판매가 좀 쉽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장점이 있는 거죠. 2단계 자판기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온라인 매장은 팔릴만한 상품을 사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또는 자사몰에 판매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가게를 오프라인에 직접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미용실을 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사람 복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용사라면 저 대신에 일해줄 미용사를 고용을 한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을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또 다른 자판기를 만들기 위해 사장은 고민해야 하고 이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단계 자판기는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인데 바로 1단계와 2단계에서 모은 이런 돈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나에게 다시 돈을 가져다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주는 이런 단계죠. 정리를 하면 정다르크의 돈 버는 순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 자판기로 갈아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저는 이 수입 파이프라인이 9개가 있는데 월급 말고 이 제 9개 수입 파이프라인은 어느 자판기 정다르크의 자판기 이론에 따라서 제 수입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한번 어느 자판기에 해당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단계 자판기는 나의 지식과 재능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3권 출간한 작가이기 때문에 4개월마다 인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도 수입을 얻고 있고요. 또 크몽이란 전자책 플랫폼에 삼성맨 2차장이 20년 동안 모은 100% 실전 비즈니스 영어라는 전자책으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전자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아서 언젠가는 좀 많이 팔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습관이라는 컨텐츠로 클래스 U라는 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인생 역전 100일 습관 프로젝트라는 이 100개 강의를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만 해 놓으면 더 이상 이제 제가 시간 투자를 안 해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판기죠. 이 이외에도 뭐 아들러 심리분석 및 코칭, 그리고 3050 월급 독립 프로젝트, 그리고 또 어른하고 이제 아이 습관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1단계 수입 파이프라인을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2단계 자판기는 이제 매장을 오픈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습관함트 스토어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어른 습관 노트, 아이 습관 노트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습관 프로그램 이나 또는 뭐 3050 월급 독립 프로그램 이런 거를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프랜차이즈 쌀국수 매장을 지금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자판기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저는 아직은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1단계 자판기하고 2단계 자판기에서 모은 돈으로 꾸준히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엔 제가 직접 유료 강의를 들은 거는 아니지만 무료 강의,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무료 강의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에 관해 배웠던 이 김미경 강사님이 강조하는 이 돈 버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강사님도 재테크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재테크 1단계는 돈은 못 벌지만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책이나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로 배워서 내 가치를 높이는 단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재테크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의 실력을 막 쌓아서 무형자산을 늘리는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2단계는 시간과 돈을 막 교환해서 돈을 버는 단계인데요. 그 돈으로 이제 미래의 내 가치에 다시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SNS 마케팅이나 글쓰기나 스피치나 뭐 멘탈 관리 이런 거를 배우고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나의 재능으로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엔잡러가 돼서 돈을 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3단계는 나다운 투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그릇에 맞는 투자, 그러니까 나의 돈과 재산 사이즈에 걸맞는 투자를 하는 것을 3단계라고 3단계 재테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모은 돈을 계속 3단계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재테크 4단계는 3단계에서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예요.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도 신선했는데, 이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의 방향이 내 이 꿈과 이렇게 맞닿아야만 돈을 오랫동안 꾸준히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꿈이 없다면 결국 나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을 자식한테 다 뺏기게 된다고 김미경 강사님은 강조를 합니다. 결국 이 돈 버는 순서는 성공한 사람들마다 부르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나의 지식과 재능으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시드머니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돈 버는 순서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정확한 지식과 신념이 없는 소득은 지속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순간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 큰 돈을 계속 유지해서 꾸준히 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평범한 우리들은 돈 버는 순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죠. 근데 정작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는 이론을 좀 까먹고 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조급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제 실제로 40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몇 해 전에 이제 본업을 그만두고 월급쟁이 글을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유명 유튜버 강의하고 책을 읽으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수익을 자동화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자판기 이론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자동화 단계라는 이 상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기본기부터 배우고 경험해야 이 조급함이 이제 없어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와도 이 자동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자꾸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옆에서 보기에. 근데 그 지인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직접 택배도 보내고 또 우체국 가서 이제 또 편의점 가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자동화하고 거리가 멀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아예 스마트 스토어는 자기하고 안 맞다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제외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쌀국수 매장을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직접 처음부터 직원을 채용하고 또 재고도 관리하고 바쁠 때는 제가 직접 배달도 뛰면서, 그리고 또 고객 클레임 처리도 이제 제가 직접 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갔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자동화를 위해서 제가 쌀국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운영을 위임하고 매일 매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동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의 무형 자산을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가치라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한테 찾아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의 무형 자산 레벨이 0의 값이라면 결국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에 0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저도 5년 전에는 무형자산 레벨이 0의 값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낙선행동 3가지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180도 송두리째 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45살에 처음으로 이 낙선행동 3가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렇게 늘 강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던 목표가 잠시 좌절되어서 낙담한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고, 그래서 나의 레벨을 한 칸씩 올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회의 목덜미를 확 낚아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돈 버는 순서대로 여러분도 차근차근 나의 실력을 키워서 꼭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꽃이 언젠가는 활짝 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꽃도 언젠간 활짝 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